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제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시나리오는 우리가 굳이 고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저렇게는 안 쓰는데 또는 저렇게 쓰는 것보다 다르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낼 때 그 단계별로 들어가는 우리가 접근 방법,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적인 설명들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형태의 다소 약간 어거지스러운 형태의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요거 그냥 쓰시면 되고, 이렇게 쓰지 않는 경우에는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 중간에 들어가는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 개념의 요런 상황에서는 요걸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테이블의 구조가 왼쪽에는 제품 품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글머리에는 해당되는 날짜가 나와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벗이 되어 있는 형태죠. 어쩌면이 아니라 피벗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테이블들을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 매출이 됐건, 뭐 재고가 됐건, 불량률이 됐건, 어찌됐든 간에 집계되어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값이고, 이 값이 의미하는 거는 제품 1에 대한 2018년도 1월 4일 날에 발생되는 어떤 기준 값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크로스텐 테이블이 구조가,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월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을 좀 축소해서 보시면 이게 1월 데이터, 이게 2월이고 3월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현재 피벗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죠. 하나의 시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경우는 상당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고, 보통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많은 날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정리하시는 형태가 여기에 1월 시트, 2월 시트, 3월, 4월, 5월 그래서 각각의 시트에 똑같은 구조로 해서 복사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집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느 특정한 날짜에 한꺼번에 오퍼레이팅 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한 곳에다 이렇게 다 정리해 놓는, 그러니까 좀 슬로우 체인지죠. 그러니까 변화의 주기가 좀 아주 느린 형태로 천천히 그냥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복사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형태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장 많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어떤 보고서 테이블이나 이런 데에서 테이블 구조가 2개, 3개 정도는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크로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데이터의 구조가 아니라 양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입력, 인풋, 아웃풋을 하거나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훨씬 더 인터페이스가 좀 쉽죠.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뭔가를 분리해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피벗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양식을 우리가 데이터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언피벗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 라고 한 요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강좌는 중요한 내용들이 한 2-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이건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데이터를 선택하는 부분 있죠.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해서 저쪽에 넘기는 거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짚어보시고 넘어가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 파일을 통째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에서 요 데이터들을 저쪽에다가 파워퀄에 넘겨주고 뭔가 처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시트로 집계된
이 여러 개의 시트 피벗되어 있는 이 파일들을 하나로 집어넣는 그런 결과 시트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걸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이게 데이터 리플래시만 하면 집계 시트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적용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의 피벗 되어 있는 크로스 테이블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T를 누르시잖아요. 컨트롤 T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연속된 데이터가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내부를 선택하게 되면 이 로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컨트롤 T를 누르시는 순간에 제가 데이터 내부 선택한 요 셀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 범위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간격에 있는 이 빈 셀이 존재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영역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전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잡기도 힘들거든요. 드래그 하셔야 되고 그러면 롤 오버 되고 이러면 한 번에 잡기가 힘드시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단축키니까 단축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이동에 대한 단축키 중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하고 홈 키를 누르시면요, 컨트롤 키하고 홈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어디에 위치되어 있건 컨트롤 홈 키를 누르시면 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한 그 셀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의 입력 범위의 가장 첫 번째 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1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 내에서의 첫 번째로 입력되는 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K 12셀을 선택했잖아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요 구조 중에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구조 중에서 첫 번째 셀이니까 A1부터 입력이 되는 거죠. A1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셀이잖아요. A1으로 이동되는 단축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컨트롤 홈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서 만약에 홈키에 대한 부분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펑션 키를 같이 눌러야지만 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펑션 키, 컨트롤, 그 다음에 홈키, 여기 3개의 키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빈 셀들이 들어가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에 맨 마지막으로 이동하시려고 하시면 데이터가 있는 범위, 전체적인 범위로 봤을 때, 이 시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시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이터가 입력된 제일 마지막 범위는 이제 저희가 컨트롤 홈이 데이터 영역에서 첫 번째 입력된 셀을 찾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AND가 맨 마지막에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AND 키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F에 보시는 것처럼 351의 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열로는 여기가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행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351이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AF의 351로 이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데이터 그러니까 시트 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전체 구간의 첫 번째와 끝을 이동하실 때는 컨트롤 홈키 누르시면 첫 번째, 컨트롤 엔드 누르시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데이터, 마지막 입력된 범위 레인지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중 범위를 선택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속된 범위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시프트 키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서 시프트 키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범위가 지정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한 번에 지정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홈키로 첫 번째 위치로 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드 키죠. 근데 엔드 키를 누를 때 전체 범위,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엔드를 누르셔야 돼요. 되셨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엔드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항상 컨트롤 홈으로 가셔서 첫 번째로 위치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엔드 키 누르시면
전체 범위에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된 첫 번째부터 마지막 구간까지 셀을 전체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 잡으셨으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T요. 테이블의 약자에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로 셀렉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간단한 단축키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범위 레인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글머리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전체 글머리는 글머리의 역할이 아니라 데이터가 계속 여기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머리 포함하시면 안 되고요. 뭐 글머리 포함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파워쿼리에 넘어갈 때는 글머리를 다시 행으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불필요한 단계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머리 포함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자, 글머리 포함하지 않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로 만들어지고, 표는 기본적으로 글머리에 대한 속성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열 1, 2, 3, 4라고 하는 임의적인 글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기 싫으신 분들은 표 디자인의 메뉴에 가보시면은 보시는 머리 그랭이 있죠. 머리 그랭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머리 그랭을 보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해제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데이터가 처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부분의 데이터를 전체 범위를 레인지를 잡아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파워쿼리를 던져주고 저희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로직을 하나 둘씩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그냥 데이터 범위 레인지 잡으시는 거 그 정도만 보시고 왜냐면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